폴 세잔의 첫 번째 작품은 사과 요리입니다. 이 작품은 그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는 정물화입니다. 이 작품은 후기 인상파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세잔의 예술적 탐구와 실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의 의도, 시대적 맥락, 문화적 의미, 형식적 특징, 그리고 내용적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면 세잔은 전통적인 정물화의 형식을 넘어서 형태와 색채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물의 본질과 그 구조를 탐색하면서 시각적으로 조화롭고 안정적인 구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한 사과를 통해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고 관람자에게 사물의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면 이 작품은 인상주의가 주류였던 시기에 제작되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과 색채의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하려고 했지만 세잔은 이러한 일시성을 넘어서 더 영속적이고 구조적인 표현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은 산업혁명과 사회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로 전통적인 미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이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과 요리는 세잔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며 현대 미술의 기초를 마련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형태와 색채의 조화를 통해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였고 이는 후대의 큐비즘과 추상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세잔의 작품은 예술의 대중화와 일상화에 기여하며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구도 측면에서 세잔은 전통적인 원근법을 무시하고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독특한 구도를 사용했습니다. 사과와 접시를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본 것처럼 표현하여 관람자가 여러 각도를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물들이 화면 중앙에 배치되어 시선을 집중시키며 균형 잡힌 구성을 통해 안정감을 줍니다. 색채 측면에서 세잔은 색채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 사과의 입체감을 강조했습니다. 주로 따뜻한 색조의 붉은색과 녹색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색채 구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배경과 사물들 사이의 색상 대비를 통해 깊이감을 주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질감에 있어서는 두터운 붓질과 질감 있는 색채 표현을 통해 작품에 독특한 질감을 부여했습니다. 각각의 색조가 중첩되면서 복합적인 질감을 형성하고 사물의 물질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잔의 붓질은 느리고 신중하며 이는 그림에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작품은 단순한 정물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잔은 이를 통해 사물의 본질과 그 속에 담긴 질서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사과라는 일상의 사물을 통해 자연의 구조와 예술의 본질을 함께 탐구한 셈입니다. 그리고 정갈한 구도와 색채의 조화를 통해 세잔은 작품의 명상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으며 관람자에게 사물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작품은 그의 예술적 실험과 탐구 정신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세잔의 고유한 스타일을 이해하고 그의 예술적 여정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폴 세잔의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의도, 시대적 맥락, 문화적 의미, 그리고 작품의 형식적 특징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을 음미하면서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두 번째 작품은 몽생트 빅투아르와 아크강 계곡의 고가교입니다. 이 작품은 그의 후기 인상파 시절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로 그의 고향인 프랑스 남부의 자연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세잔의 독특한 시각적 접근과 예술적 탐구를 잘 보여주며 현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의도, 시대적 맥락, 문화적 의미, 형식적 특징, 그리고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면 세잔은 자연의 형태와 구조를 탐구하며 그 본질을 화폭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연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와 조화로운 구성 속에서 그 본질을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몽생트 빅투아르 시리즈는 그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에서 세잔은
자연의 영속성과 변화무쌍함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면 이 작품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후기 인상파 시기에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예술계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나 세자는 이를 넘어서 더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자연과 사물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세잔이 활동하던 시기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로 전통적인 미술 기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예술가들이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면 세잔의 몽생트 빅투아르 시리즈는 예술적 혁신을 통해 자연을 탐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작품은 후대의 큐비즘과 추상 미술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예술의 주제로 삼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구도 측면에서 이 그림에서 세자는 산과 계곡, 그리고 다리를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여 자연의 웅장함과 인간의 구조물을 조화롭게 배치했습니다. 산의 형태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그림에 강한 시각적 초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연 요소들과 인공 구조물인 고가교가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영속성과 인간의 창조물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색채 측면에서 세자는 색채를 통해 자연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하늘과 산, 나무와 다리의 색조는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며 색채의 변화로 인해 작품에 생동감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는 색의 온도와 명암 대비를 통해 자연의 깊이감과 공간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질감 측면에서 두터운 붓질과 질감 있는 표현은 세잔의 특징적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그는 각색의 중첩과 붓질의 방향을 통해 자연의 질감과 형태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질감은 자연의 물리적 특성을 강조하며 작품에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작품은 단순한 풍경화를 넘어 자연의 본질과 인간의 창조물 간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세자는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의 잠재성을 동시에 표현하며 관람자에게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제안합니다. 몽생트 빅투아르는 세잔에게 있어 자연과 예술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개인적인 실험의 결과물로 그의 지속적인 주제 탐구와 예술적 열망을 반영합니다. 폴 세잔의 이 작품은 그의 독창적인 시각적 접근과 예술적 탐구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세잔의 고유한 스타일을 이해하고 그의 예술적 여정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폴 세잔의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의도, 시대적 맥락, 문화적 의미, 그리고 작품의 형식적 특징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을 음미하면서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세 번째 작품은 폴 세잔의 앉아있는 농부입니다. 이 작품은 그의 독특한 인물화 중 하나로 1892년에서 1896년 사이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세잔의 인물에 대한 탐구와 그의 예술적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며 후기 인상파 시기의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품의 의도, 시대적 맥락, 문화적 의미, 형식적 특징, 그리고 내용적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면 세잔은 인물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인물의 외형을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물의 내면과 그 존재감을 화포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앉아있는 농부에서 세잔은 농부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의 고유한 특성과 존엄성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인물의 본질적인 면모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면 이 작품은 후기 인상파 시기에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과 색채에 초점을 맞추어 일시적인 인상을 포착하려고 했지만 세잔은 이를 넘어서 더 구조적이고 심오한 표현을 추구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로 농부와 같은 전통적 인물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면 앉아있는 농부는 전통적 삶의 방식을 상징하며 농부라는 인물을 통해 사회 변화 속에서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탐구합니다.
이는 산업화 시대에 대한 세잔의 관점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존엄성과 일상적 삶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구도 측면에서 세잔은 인물을 화면 중앙에 배치하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인물의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인물의 자세와 배경의 단순한 구성이 조화를 이루며 인물의 내면적 깊이를 드러냅니다. 또한 농부의 몸짓과 자세는 자연스럽고 안정감을 주며 작품 전체에 차분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색채 측면에서 세잔은 색채를 통해 인물의 내면적 특성과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주로 차분한 색조를 사용하여 인물의 평온함과 심오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배경과 인물의 색채 대비를 통해 깊이감과 인물의 존재감을 강화했습니다. 질감 측면에서 세잔의 두터운 붓질과 질감 있는 표현은 인물의 물리적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그는 색채의 중첩과 붓질의 방향을 통해 인물의 피부와 옷의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질감은 인물의 생동감과 현실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작품은 단순한 인물화를 넘어서 인간의 본질과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제공합니다. 세잔은 농부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의 내면적 특성과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앉아있는 농부는 세잔의 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예술적 열망을 반영하며 그의 예술적 여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작품은 그의 독창적인 인물화 접근과 예술적 탐구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세잔의 고유한 스타일을 이해하고 그의 예술적 여정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폴 세잔의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의도, 시대적 맥락, 문화적 의미, 그리고 작품의 형식적 특징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을 음미하면서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네 번째 작품은 폴 세잔의 레스타크에서 본 마르세유만입니다. 이 작품은 약 1885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그의 풍경화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만을 배경으로 한 풍경을 담고 있으며 세잔의 독특한 예술적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의 의도, 시대적 맥락, 문화적 의미, 형식적 특징, 그리고 내용적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면 세잔은 자연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구조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형태와 질서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시각적으로 조화롭고 안정적인 구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자연의 영속성과 변화무쌍함을 동시에 표현하려고 했으며 이를 통해 관람자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면 이 작품은 후기 인상파 시기에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과 색채의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하려고 했지만 세잔은 이를 넘어 자연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을 추구했습니다. 19세기 말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로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미술 기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면 세잔의 작품은 자연을 예술의 주제로 삼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후대의 큐비즘과 추상 미술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다양한 시점에서 자연을 탐구하는 세잔의 접근 방식을 보여주며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구도 측면에서 세잔은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자연의 웅장함과 조화로움을 강조하며 관람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세잔은 수평선과 자연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화면에 깊이감을 주었습니다. 색채 측면에서 세잔은 색채를 통해 자연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바다와 하늘, 산의 색조는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색채의 변화로 인해 작품에 생동감을 더합니다. 그는 색채의 온도와 명암 대비를 통해 자연의 깊이감과 공간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질감 측면에서
두터운 붓질과 질감 있는 표현은 세잔의 특징적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그는 각색의 중첩과 붓질의 방향을 통해 자연의 질감과 형태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질감은 자연의 물리적 특성을 강조하며 작품의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작품은 단순한 풍경화를 넘어 자연의 본질과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탐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세잔은 자연의 지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표현하며 관람자에게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세잔의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예술적 열망을 반영하며 그의 예술적 여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폴 세잔의 레스타크에서 본 마르세유마는 그의 독창적인 풍경화 접근과 예술적 탐구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세잔의 고유한 스타일을 이해하고 그의 예술적 여정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폴 세잔의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의도, 시대적 맥락, 문화적 의미, 그리고 작품의 형식적 특징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을 음미하면서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 작품은 폴 세잔의 도민의 생요셉의 전경입니다. 이 작품은 1880년대에 제작된 작품으로 그의 독창적인 풍경화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세잔의 고향인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풍경을 담고 있으며 그의 예술적 탐구와 독특한 화풍을 잘 보여줍니다. 작품의 의도, 시대적 맥락, 문화적 의미, 형식적 특징, 그리고 내용적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면 세잔은 자연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구조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형태와 질서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시각적으로 조화롭고 안정적인 구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자연의 영속성과 그 속에 담긴 질서를 동시에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관람자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면 이 작품은 후기 인상파 시기에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과 색채의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하려고 했지만 세잔은 이를 넘어선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표현을 추구했습니다. 19세기 말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로 전통적인 미술 기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탐구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많았습니다.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면 세잔의 작품은 자연을 예술의 주제로 삼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후대의 큐비즘과 추상 미술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세잔의 고향인 프로방스 지방의 자연을 통해 지역적 정체성과 개인적 감성을 표현하며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구도 측면에서 세잔은 화면 전체에 자연의 다양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끌며 자연의 웅장함과 조화로움을 강조했습니다. 구름과 나무, 하늘과 같은 자연 요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화면에 깊이감과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색채 측면에서 세잔은 색채를 통해 자연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따뜻한 색조와 차가운 색조의 대비를 통해 자연의 깊이감과 공간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색채의 미묘한 변화는 작품의 생동감을 더하며 자연의 다채로운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감 측면에서 두터운 붓질과 질감 있는 표현은 세잔의 특징적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그는 각색의 중첩과 붓질의 방향을 통해 자연의 질감과 형태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질감은 자연의 물리적 특성을 강조하며 작품의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작품은 단순한 풍경화를 넘어 자연의 본질과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탐구를 제공합니다. 세잔은 자연의 지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표현하며 관람자에게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세잔의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예술적 열망을 반영하며 그의 예술적 여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폴 세잔의 이 작품은 그의 독창적인 풍경화 접근과 예술적 탐구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세잔의 고유한 스타일을 이해하고 그의 예술적 여정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폴 세잔의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의도, 시대적 맥락, 문화적 의미, 그리고 작품의 형식적 특징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을 음미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